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 철도 중역들이 모인 국제회의장에서 제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한국 KTX 기술의 세계화. 택도 없는 웃기는 소리죠. 몇 년 전 직접 봤거든요. 시운전 시작한 지 5분 만에 고장나서 멈춰버리는 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한국 같은 후진국에게 절대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다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국 철도에서 시운전한 지 단 1분 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스튜디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고속철도 기술부 국장 에르안입니다. 2024년 1월 저는 튀르키예 대표단의 기술단장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입찰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찰은 우즈베키스탄이 자국 내 600km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전 세계 철도 강국들을 불러 모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단순히 열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건설, 운영, 기술 이전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처음 명단을 보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니, 한국이 고속철을 수출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독일에서 철도공학을 전공했고 프랑스 SNCF와 기술 협력을 수차례 진행했던 제 입장에서 한국은 다소 신생국가, 철도 기술 후진국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제게 한국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굳히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 튀르키예 정부 차원에서 한국 고속철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지 시운전 장면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KTX의 시운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가 곡선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차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뱀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철로와 바퀴가 맞닿는 부분에서 불꽃이 튀고 귀를 찢는 듯한 금속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얼굴이 하얘져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테스트는 시작 5분 만에 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원인을 물었죠. 그러나 한국 측 기술자들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더니 한참 뒤에야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곡선 반경이 예상보다 작았고 차체 강성 문제도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변 동료들과 한국어로 뭔가 속삭이며 상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상세 데이터나 기술적 분석 결과는 저희 회사 보안 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유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적 오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오류를 어떻게 다루느냐죠. 그런데 한국 측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함께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숨기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기술 공유 거부, 시운전 실패, 방어적인 태도. 그 모든 장면이 저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 말입니다. 그 인식은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남의 기술을 베껴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진짜 기술 강국들의 아류작을 만드는 수준이라고 여겼죠. 속도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성이나 신뢰성 같은 진짜 중요한 기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철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평가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각국이 자신들의 고속철도 기술을 실제로 시연하고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마치 최종 면접 같은 자리죠. 여기서 보여주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계약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각국의 대표단이 기술 발표를 위해 입장했어요. 프랑스 팀은 홀로그램 영상과 대형 스크린 3개를 설치했고 독일은 정장 차림의 발표자 5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아예 실물 크기 열차 모형을 가져왔고 중국은 통역사까지 포함해 10명이 넘는 대규모 팀으로 나타났어요. 모두 거대한 장비와 발표 인력을 동반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이었죠. 현대로템의 기술부장 한지호는 단출한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노트북 하나, 단 한 명만 데리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준비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그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기차를 만들러 왔습니다. 이상한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국은 실시간 시뮬레이션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측 역시 이를 위해 준비된 상태였으나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연 열차가 철도 시뮬레이터 위를 통과하던 중 갑작스럽게 바퀴 부분에서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어나간 것입니다. 회의실에 경고음이 울렸고 우즈베키스탄 평가단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술자들을 불렀어요. 알고 보니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우즈베키스탄 철로는 유럽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 열차는 자국 기준으로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220V 전기 제품을 110V 콘센트에 꽂으려다 합선이 일어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측이 현지 규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고집한 결과였죠.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장면이 고스란히 언론에 포착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각국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까지 온통 한국의 실패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 KTX, 우즈베키스탄서 시연 중 고장, 기술력 의문 제기, 한국 국제무대에서 안전규격 충돌, 아직도 고리평 설계에 머물러 있는가, 세계철도 시장 진출 야심의 찬물, 한국 기술의 한계 드러나, 심지어 일부 외신에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조롱하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날 저녁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본적인 국제 표준조차 무시하는 아마추어 집단. 자만심과 무지로 점철된 삼류 기술력. 세계 무대에 나올 자격 자체가 의심됨. 향후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 권고. 그 순간까지 저는 한국이 계약을 따낼 확률을 단 1%도 두지 않았어요. 며칠 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주관하는 사막 환경 적응성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팀이 이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건 행운이었어요. 앞선 회의에서 실패한 후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아예 상대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공정성을 위해 모든 참가국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한국에게도 테스트 참여 기회를 줬던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모래폭풍 내구성 시연을 자청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험장에 입장했어요. 48도의 고온이었습니다. 바람은 없지만 거대한 밀폐된 실험실 안에 모래먼지는 마치 미세한 유리 가루처럼 떠다녔어요. 마치 황사가 심한 날 실내에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안을 KTX 이음이 달렸어요. 4시간이 지나도 열차는 미동도 없이 주행을 이어갔어요. 엔진룸을 열었을 때 내부는 흡사수술실 같았습니다. 깨끗했고 기름 한 방울 튄 자국도 없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예상 밖의 실력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한지호가 무릎을 꿇고 철로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자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설계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한국 기술에 대한 오만한 제 시선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운전 열차가 예비 노선에 진입하던 도중 갑자기 멈춰섰거든요. 탑승자들이 모두 놀라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일부는 놀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열차에 달린 먼지 감지 장치가 사막의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를 위험한 물질로 잘못 판단한 것이었어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요리 연기에 반응해서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열차는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멈췄고 상황은 언론에 퍼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과잉 설계로 정지된 KTX, 현장 검증 탈락 위기. 역시, 그럼 그렇지. 조금만 좋아 보이면 꼭 저렇게 망가진다니까. 그 순간, 다시 처음의 감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기술 후발국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사건 다음 날, 한국 측에서 예정에 없던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진동 최소화 테스트라는 이름이었어요. 장소는 타슈켄트 외곽의 보호림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아니, 이 상황에 또 다른 테스트라니. 하루 전 사막에서 센서 오류로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이번엔 진동 테스트로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겠다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한국을 포기했는데 아직도 보여줄 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불과 하루 전 사막 시운전에서 KTX는 센서 오류로 멈춰섰고 세계 언론은 한국 기술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진동 최소화라는 모호한 테스트로 만회를 시도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또 하나의 보여주기 쇼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조용한 척을 하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테스트 시작 전 다른 나라들의 시연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ICE가 먼저 시험 구간을 통과했어요. 250kmh의 속도로 지나가는 순간 선로 주변 30m 반경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지면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근처에 있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프랑스 TGV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열차가 지나간 후에도 선로 양쪽의 작은 자갈들이 계속 굴러다녔고 나무 위 새 둥지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본 신칸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교적 조용하다고 평가받는 기술이었지만 여전히 지면 진동은 감지되었고 숲 가장자리에 작은 동물들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측 평가관이 말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세계 표준으로 봤을 때 모든 국가의 기술이 합격선을 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KTX 이음이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투입되었습니다. 관성 운행 모드로 전환된 열차는 연료 소모를 최소화한 채 마치 대자연에 스며들 듯 부드럽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숙함으로 선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막 부화한 듯한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퍼덕이며 앉아 있었어요. 열차가 채 10m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새가 날아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열차가 지나갈 때 새 둥지 위에 깃털 하나, 나뭇잎 하나조차 흔들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슴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풀을 뜯었어요. 그리고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숲속은 완벽한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건 더 이상 열차가 아니었어요. 그건 존재를 숨기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생태연 구소장의 표정을 힐끔 봤어요. 그도 역시 저처럼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물었어요. 그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동이라는 개념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하신 겁니까? 진동이 닿으면 안 되는 존재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숲에는 매일 새가 태어나고 사슴이 숨을 쉽니다. 저희는 그 숨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을 만듭니다.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적 성능이 아니라 존재를 배려한 설계. 듣고 보니 열차 바퀴 아래엔 댐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선로 역시 기존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팀은 이 테스트를 위해 일주일 넘게 이 숲에 상주하며 직접 땅을 다지고 손으로 수백 개의 감쇄 장치를 일일이 설치했다고 해요. 자동화 장비를 가져오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수작업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제가 물었어요. 기술자 한 명이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차 한 대일 수 있겠지만 저희에겐 생명을 스쳐 지나가는 책임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술, 공학, 숫자, 그런 것들은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진심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얼마나 얕잡아 봤던가. 저는 문득 고개를 떨궜어요. 숲의 정막 속에서 마치 기술이 아닌 철학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길을 닫고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진짜 기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몇 년간 확신해왔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후진국이라는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던 건지, 그리고 오늘 본 그 조용한 열차가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이 아닌 숨결을 설계한다는 말. 도무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로비로 내려가다가 바 라운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한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노트북과 메모장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손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을 걸어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선로 댐퍼 설치 위치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생태팀에서 사슴들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요. 댐퍼 위치가 잘못되면 열차가 지나갈 때 진동이 그들의 서식지까지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 밤중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언제 경로를 바꿀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내일 아침 테스트가 있는데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 2시에 동물들을 위해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니. 이 나라는 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배려하는 철학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무심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기술 자문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기차 하나에 무슨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자문관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에르안,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온 거예요. 그날부터 제 마음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정밀한 수치와 효율성 데이터로 무장했고, 프랑스는 200년 철도 역사와 안정성 통계를 앞세웠어요. 일본은 정시율 99.7%라는 압도적 숫자를 강조했고, 중국은 세계 최장 고속철도 운영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모든 발표가 철저히 계산된 숫자와 그래프, 정시율, 에너지 효율, 유지보수 단가로 채워졌어요. 저는 내심 프랑스를 지지했습니다. 안정성도 좋았고 무엇보다 저희 기술자들과 협력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검은 배경에 붓으로 쓴 듯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기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삶 위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길을 설계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 다음 장면은 영상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 모래 속에서 무릎 꿇고 선로를 닦는 기술자. 땀에 젖은 작업복, 손전등을 든 채 댐퍼를 조정하는 모습. 카메라는 거기서 한 아이의 그림으로 전환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동물 친구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깔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첨단 제어실. 세계 최초로 자율균형 알고리즘을 탑재한 차세대 댐퍼. 전 세계 4개국만 보유한 정밀 전자 서스펜션 기술. 그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MIT, 심지어 스위스의 ETH까지. 각국의 박사들이 한국기술연구소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많습니다. 하지만 새 한 마리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달리는 열차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MIT 출신 기술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기술자를 향해 제가 뱉었던 독설이 떠올랐어요. 한국 따위가 무슨 기술이냐? 남의 것 베끼기나 하는 삼류 국가 주제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만회가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철학과 기술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어요. 배경은 숲. 그 위에 적힌 문장. 저희는 기술의 고객을 찾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람을 위한 길을 고민해줄 미래의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제 옆자리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독일 기술 대표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마치 오랜 편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사람, 그리고 철학이 함께 쓴 한 편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것들과 함께 달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각국의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한국의 발표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 조용한 확신과 철학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입찰일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대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부 브리핑에 따르면 1순위는 프랑스, 2순위는 독일, 한국은 그저 생태 친화적 쇼케이스로만 인식되는 4순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아침, 비공식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기술 고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프랑스가 무난합니다. 한국은 인상적이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리스크가 커요.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상 프랑스로 기우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우즈베키스탄 생태연구소장이 급하게 대통령 자문관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팀이 우리 연구소에 제출한 7분짜리 생태 실험 다큐멘터리입니다. 화면에는 사막과 숲을 오가며 KTX 이음이 어떻게 동물의 생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실제 센서, 열화상, 고속 촬영 자료로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생태연구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영상을 본 자문관이 깜짝 놀라며 즉시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순식간에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영상이 해외 언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전 전 세계 언론사들이 앞다퉈 이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깃털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의 조용한 열차. 그리고 영상 후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자문위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기술은 철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간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 영상이 방송되자마자 BBC, CNN, 알자지라,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실시간 특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KTX, 기술 아닌 철학으로 세계 철도 시장을 뒤흔들다. 새 한 마리도 놀라지 않는 혁신적 기술력. 정오 무렵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프랑스 대표단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중국 기술자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정 발표 직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와 효율은 모든 나라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배려하는 기술은 오직 단 하나, 한국만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리고 발표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사업의 최종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단상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새벽 2시까지 일하던 한국 기술자의 땀방울과 새 한 마리의 날갯짓조차도 방해하지 않던 그 숲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되고 저는 튀르키예 대표단의 기술 교류 책임자로 한국에서 몇 달간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봄, 서울 외곽의 고속철도 종합운영센터. 튀르키예와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자들이 함께 KTX 정비 매뉴얼을 익히고 있었어요. 저는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비 현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한지호 기술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비추며 나사를 조이고 있었어요. 계약은 끝났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시네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계약은 시작일 뿐이죠. 열차는 한 번 달리면 그 순간부터 신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10년, 20년 후에도 이 열차가 매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해야죠. 한지호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계약 체결을 꼬린 지점으로 여길 때 한국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KTX 이음의 첫 운행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10분의 1 비율로 정교하게 축소된 KTX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줄의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이 열차는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열차는 더 조용히, 더 오래 함께 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승리했는지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함과 배려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했어요. 그날은 KTX 기술 교류 기념 행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각국 기술자들이 해단식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몇 년 전 제가 뱉었던 독설이 떠올랐어요. 한국 따위가 무슨 기술이냐라고 했던 그 말이요.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그리고 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차를 수입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을, 그리고 그 기술이 품은 철학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에 사람의 온기를 담을 줄 아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